머니인사이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항상 어피티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 재테크 이런 얘기들 전하다가 오늘 머니인사이드 채널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안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ISA, 여전히 배고프다. ISA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아직 ISA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뭐 연금계좌야? 뭐야? 뭐 적금이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초보자분들에게 맞게 ISA가 뭔지, 뭐 어디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여기에서 뭘 하라는 건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ISA가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도 있고, 이제 나온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슈퍼 ISA의 정체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ISA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팁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투자할 때 이런 거 나오면 뭐다? 약어다. 보통 약어예요. ISA, IRP, IMA, ETF 세 글자짜리 약어 엄청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의 준말인지를 알아야 이 상품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ISA는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입니다. 개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개인형 종합자산관리 계좌고요. 개인이 종합적으로 자산 관리할 수 있는 어카운트, 계좌라는 뜻이에요. 재곤내죠. 나라는 개인이 종합적으로라는 뜻이 게 중요한데 종합, 여기서는 종류에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뭐 아니면 배당주, ETF, 뭐 ELS, 리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을 투자하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빙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내가 저축 투자할 수 있는 계좌라는 뜻이고요. 이 계좌가 사실 요즘에 많이 붐이 되고 있는데 생긴 지는 좀 됐어요. 2010년대 중반 정도인가? 아무튼 꽤 됐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분들이 ISA들 궁금해하시고 또 관련 영상들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저축과 투자를 하면서도 다른 계좌에서 일반 계좌에서 했을 때는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도 되거나 덜 내도 되는 계좌예요. 저는 어디 강의를 가면 항상 자 여러분들 투자가 처음이세요? 그러면 증권사 들어가셔서 증권사 앱 다운받으셔서 가입한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계좌 만들 수 있는데 일반 주식 종합 매매 계좌, 위탁 계좌라고 하죠. 일반 계좌만 만들지 말고 여기에 더해서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SA 한꺼번에 개설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채워야 되는 계좌가 이 ISA다. 왜냐? 똑같은 투자 저축을 하더라도 ISA에서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재테크를 할 때는 절대적인 수익이라는 건 없어요. 보통 그런 건 사기를 칠 때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반드시 10%의 복리를 뭐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사기 문구인데 그래도 유일하게 확정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절세 얘기예요. 절세는 우리가 번 소득에 대해서 일부 떼가는 세금을 안 내도 되게끔 해주는 건데 이 절세는 확실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투자할 땐 절세 키워드 있으면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100% 활용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ISA는 저축 투자를 절세하면서 할 수 있는 계좌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어요. ISA, 뭐 얘는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 건데 자,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ISA는 일단 종류가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신탁형. 두 번째, 일임형. 세 번째, 중개형. ISA 신탁형은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믿고 맡긴다. 예적금, 뭐 예금, 뭐 ELS, 뭐 펀드 등등 여러 자산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 신탁형에서는 뭐를 못하냐? 주식, 국내 주식 개별 투자는 못합니다. 직접 투자는 못하고요. 약간 은행의 성격이 있는 그런 애다. 일임형은 얘도 제목이 곧 내용이에요. 완전 일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할 때 일임이라고 하죠. 완전 운용까지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사에서 다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걸 뜻하잖아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내가 선택을 A, B, C 있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그거에 맞게 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임형은 나는 손댈 거는 별로 없다. 근데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해줘야 그거에 맞게끔 금융사에서 굴려준다. 대신 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일임형은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중개형이에요. 저는 증권사 앱에서 ISA 중개형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는 유일하게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ETF라든지 펀드, ELS, 리츠 등등 다양한 자산에 말 그대로 ISA 이름 그대로 다양한 자산을 종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요 중개형 ISA입니다. 자, 그래서 종류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요. 어디서 이 ISA를 가입하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는데 은행에서는 중개형 가입이 안 돼요. 은행에서는 신탁형이나 일임형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증권사에 들어가시면 세 가지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증권사에서 가입한다 그러면 중개형을 난 쓰겠다는 마음으로 많이 오세요. 왜냐? 국내 주식, 보통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거래를 하는 김에 ISA도 여기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주식도 할 수 있는 중개형을 가입하겠죠. 그래서 저는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가입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ISA 종류도 알겠고 어디서 가입하는지도 알겠어. 근데 나 이미 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 증권사에서 만들었고 또는 나는 은행 갔는데 한번 가입해보시라고 해서 만들었어. 어떻게 해야 돼? 나 중개형으로 바꾸고 싶어. JYP 말 듣고 이러실 수 있잖아요. ISA도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은행에서 만든 경우에도 다른 은행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증권사로 갈 수도 있고 증권사 안에서 만든 신탁형, 뭐 일임형 이런 ISA를 중개형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이거는 선택지가 있는 거고 요즘에는 과거에는 좀 어려웠는데 요즘엔 여러분들이 뭐 연금저축펀드, ISA 이미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사를 가는 게 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미 가입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이전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ISA 이전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프로세스가 있긴 있어요. 일단 요 안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놨을 텐데 요거를 다 팔고 현금화한 상태에서만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삼성증권 쓰고 있는데 보니까 키움증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나 미래에셋증권 쓰고 있는데 삼성증권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바꾸려는 분들 그냥 그대로 주식 그대로 또는 갖고 있는 ETF 그대로 안고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보통 주식 이전하는 식으로 이사 올 때 그렇게 했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ISA는 현금화를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살짝 걸리고 또 시장 상황이 요즘 또 엄청 안 좋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팔아야 되는 때가 이런 손실 나는 시점일 수도 있어. 현금화하는 게 약간 내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 가입할 때 내가 자주 쓰는 증권사 거기에서 중개형으로 가입하시고 처음 선택할 때 잘 가는 게 좋긴 좋다. 근데 만약에 이미 만들어 놓은 데가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이사 갈 수 있다. 약간 번거롭긴 하다.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또 궁금해하세요. 아니 나는 뭐 하나를 사더라도 통신요금도 다 비교해서 사시고 그리고 컴퓨터 살 때도 사양 엄청 잘 비교해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니 똑같은 금융상품도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아? 좋은 증권사가 있을까? 이 ISA를 좀 더 나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증권사가 없을까? 이런 거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저의 생각 말씀드리면 세상에 나쁜 증권사는 없다. 그러니까 우량한 증권사 5개 정도 상위 이런 거래대금이라든지 유저 수로 따졌을 때 큼직한 대형 증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ISA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IS뿐만 아니라 보통 연금저축펀드든 일반 종합주식거래 계좌든 위탁계좌든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따져야 된다면은 크게 2가지 저는 볼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수료. 그리고 편의성.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라는 가정하에 대형 증권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은 다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해요. 자, ISA 선택한 증권사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수수료. 항상 투자할 때는 우리가 뭔가 여러 번 행위를 하거든요. 매매, 사고, 팔고, 교체하고 등등 여러 행위를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 수수료가 낮거나 적은 곳을 택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많은 증권사에서 평생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거의 비교가 불가능해요. 너도 나도 0%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옮긴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수수료 많이 비교를 했었고요. 2번째는 편의성. 저는 편의성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우리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중요한 어플이고 자주 들어가서 볼 건데 은행 앱은
쓸만해. 우리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유독 증권사 앱들은 들어가서 보면 사람 쓰라고 말하는 건지 너무 복잡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성이 좋아야 우리가 자주 들어가서 보고 또 이것저것 메뉴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좋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들, 내가 사용하기 좀 좋은 것들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플러스 알파인데 뭐 저는 챙겨도 좋고 뭐 안 챙겨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벤트를 거는 곳들이 있어요. 이벤트.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증권사에서 우리 증권사로 이전하시고 이사 오시고 얼마 순 입금하면 그리고 그걸 좀 더 어느 기간 유지를 하면 우리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드릴게. 추첨을 통해서 이런 경품 드릴게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증권사들끼리 좀 출혈 경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벤트 여는 곳들 보면서 안 그래도 나는 수수료도 적고 편의성도 좋은 그 증권사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벤트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 타이밍 잡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들 이거 다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에 따라서 그게 더 손해일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번에는 ISA 계좌에서 어떤 자산을 담을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ISA 계좌가 절세 혜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절세 혜택이냐, 어떻게 세금을 깎아주냐,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의 세금을 줄여줍니다. 첫 번째는 과세 이연, 이런 것도 단어 보면 너무 어렵죠.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뒤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보통은 세금을 그 해가 마무리될 때 땅 확정 지어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또는 이제 우리 이자나 배당 들어오기 전에 미리 원천징수라고 하죠. 금융사에서 떼서 대신 납부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세후 이자 배당 소득을 우리가 얻게 되는 방식으로 미리 떼가는데 이 ISA 계좌 안에서 우리가 굴리면 요걸 우리가 만기에 이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해지하겠습니다 하고 땅 확정 짓기 전까지 세금을 내는 시점을 밀어줍니다.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 매번 떼는 게 아니라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 원래는 우리가 지금은 아직 투자 자금이 작다면 이런 세금 과세 이연 혜택이 좀 작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소득에서 세전 소득에서 세금을 떼고 호빵맨처럼 이렇게 파인 요 소득만큼 우리가 보통 벌잖아요. 요만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세금으로 납부된 상태로 이 소득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나중에 뗀다는 건 얘가 아직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덩어리가 아직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떼지 않은 만큼 복리의 힘이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복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원금의 크기가 클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질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자산을 불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안 떼간 세금만큼 여기에 계속 복리로 누적으로 수익률이 붙으면 나중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복리, 시간의 힘을 아시는 분들께는 이게 진짜 장난 아닌 혜택이다. 과세 이연이 첫 번째 있고요. 손익통산,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건데 또 잘 뜯어볼게요. 손실과 이익을 통산, 이건 통산은 퉁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손실이 나고 이익 난 걸 통산하는 게 뭐가 좋냐. 보통은요, 우리가 하나의 계좌 안에서 A, B, C란 자산이 있었을 때 이 A에서는 마이너스 손실 나고 B에서는 이익 나고 그리고 C에서는 이익 나고 한다고 봤을 때 손실 난 애는 신경 써주지 않아요. 손실 났건 말건 간에 너 지금 두 개 이익 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뭐 300 플러스 300 플러스 300 이런 식으로 한 계좌 안에서 손실과 이익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통은 요건 생각 안 하고 너 600 벌었잖아 하고 세금을 때리는데 요 ISA 계좌 안에서는 이제 해지하는 시점에 손익 통산해가지고 퉁쳐봤더니 300밖에 안 벌었네. 300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금 부과할게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보통은 손실을 신경 써주지 않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익을 통산, 퉁쳐준다, 인정해준다라는 거고요. 비과세 그리고 플러스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ISA 만기 때 알게 되는 혜택이에요. 비과세 뭐냐? 이렇게 해서 손익 통산해서 300만 원의 실제 순이익을 얻었다고 해볼게요. 이 300만 원의 순이익 중에서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일반적이라면요. ISA 계좌에서는 일부 금액까지는,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SA를 내가 어떤 식으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한도가 나뉘는데 일반형은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과 농어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가 비과세됩니다.
이건 어차피 가입할 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 비과세라는 걸 내가 적용받을 수 있다. 손익통산한 다음에 순이익에 대해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매길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00만 원, 지금 순이익이 나왔죠. 300만 원에서 일반형이라고 치면 200만 원 비과세 빼고 1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에서 분리과세가 또 튀어나오는 거야. 원래는 세금 매길 때 이자 배당 소득세의 15.4%를 세율로 곱하거든요. 그런데 ISA에서 순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때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300만 원에서 200만 원 떼고 남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9.9%의 저율과세를 적용시켜 줄게. 원래는 15.4%였는데 그게 아니라 더 낮은 세율을 적용시켜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좌르륵 이어지는 거고요. 세금 매기는 시점 나중으로 밀어줄게. 그리고 손익 통산해서 손실 본 거 감안해 줄게. 그렇게 해서 나온 순이익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은 우리가 세금 안 매길게. 비과세.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원래 세금 내는 비율보다 적게 매길게. 라는 식으로 거의 뭐 절세효과 3종 세트를 확 해주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너무 가입하고 싶죠. 해서 요즘에 똑같이 투자하더라도 ISA에서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걸 이 안에서 담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거의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절세 효과가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원래 세금 많이 때리는 걸 여기다 넣어야겠죠. 뭔가를 빼준대. 그러면 그거 빼줘야 될 걸 많이 들고 있는 상태로 가는 게 좋겠잖아요. 혜택을 받더라도 사실 그 프리패스 통과하는 사람이면은 소용이 없겠죠. 원래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자산을 여기 안에 담는 게 ISA 계좌를 200% 활용하는 꿀팁이다. 그 기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세금이 어디서 발생하는데 투자할 땐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가?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 소득세를 15.4%를 원래 떼요. 이거가 원래 부과되는 것인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거냐면요. 우리 투자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거든요. 첫 번째,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이 매매 차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번 돈, 수입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떼는 게 있냐 없냐. 그리고 투자할 때 두 번째 돈 버는 방법, 배당 소득이죠. 주식 보유만 하고 있어도 배당주들, 배당 잘 주는 데들 이제 매년 주잖아요. 분기별로 주기도 하고. 그런 배당 소득 또는 아까 신탁형의 예금 얘기도 나왔는데 또 채권도 여기서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자 받을 수 있는 곳들, ELD 이런 상품들은 이런 이자 소득세를 떼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원래 매기느냐. 투자해서 돈 버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각각 매기는데 그걸 많이 떼는 애를 여기에 담으면 좋겠죠.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ISA,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예시로 들어보고요. 국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계좌가 ISA 중개형이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ISA 계좌 투자하기 가장 좋은 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요. 이자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얘네는 똑같은 투자 하더라도 ISA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최대로 이제 5년까지 납부하면 최대 1억 원 넣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부을 수 있는 한도, 인풋 안에서는 이런 애들을 사는 게 유리하다. 왜? 세금 많이 떼니까. 근데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형 ETF, 예를 들면 삼전한익. 예를 들면 코덱스 200. 코덱스 200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죠. 얘네는 뭐가 다르냐? 일단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국내 투자자분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일반 소액 투자자분들. 대주주는 내. 대주주는 어나더 케이스고요. 완전 다른 세상이고요.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원래 세금 안 떼는데 얘네들이 다 무슨 상관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국내 주식 담는 것도 의미 있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손익통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게 일어나는 방식. 국내 주식은 만약에 여기서 손실이 나면 손익통산할 때 손실로 이제 반영이 돼요. 요즘 같은 때 이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 해외 주식형 ETF로는 수익이 이만큼 났는데 국내 주식에 많이 물렸어. 근데 ISA 진짜 괜히 담았다. 어차피 매매 차익 비과세고 괜찮아. 얘는 한 가지 역할을 했어요. 마치 이제 나를 희생해서 뭔가 이제 살리는 것처럼 손익통산에서는 손실로서 여기서 많이 번 걸
순이익을 줄여줘가지고 세금을 많이 줄여줬네. 그래도 네 역할을 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식은 저는 굳이 여기서 안 담을 것 같지만 그래도 손익통산에서는 손실을 인정받게 해주는 그런 데 효과가 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다들 입을 모아서 얘를 IS에서 투자하면 안 되지. 그거는 일반 계좌에서 열심히 하세요. 이게 뻔히 살아있는 계좌가 있는데 IS에서 왜 해요? 라고 해요. 왜냐? 얘는 손익통산도 인정이 안 되고요. 매매차익 비과세. 근데 물론 둘 다 만약에 이제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도 뭘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배당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들이 쿠폰 매기듯이 매길 수 있는 거지만 그 외에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혜택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쿠폰 매길 게 없어. 그래서 굳이 코덱스 200을 ISA 중개형에서 하셔야겠어요?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요 세 가지는 뭐냐? 일단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요. 그리고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국내 주식형 ETF가 고배당주를 많이 담고 있으면 뭐 고배당 ETF, 국내 상장 고배당 ETF가 되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배당을 많이 주니까 배당 소득세를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아낄 수 있고 이 세 가지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세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찰떡궁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런 자산 위주로 담으세요.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제가 20대인데요, 30대인데요, 저 50대인데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런 질문은 ISA 안에서 어떻게 하냐고도 많이 물어보시고 연금 계좌 그리고 일반 종합 주식 계좌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어떤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갖고 있어야 되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내가 20대, 뭐 30대든 아니면은 뭐 50대, 은퇴 가까워진 나이일 때든 어떤 면에선 거의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것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젊을수록 생애 주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소득 그래프라고 치면은 젊을수록 한 20대, 그리고 한 40대 중반에 정점 찍고 60대까지 해서 소득 정점 찍는 때는 40대 중반이지만 기대 여명처럼 남아있는 내가 만약에 오래 산다면 평균 수명만큼 산다면 남아있는 내가 앞으로 얻을 급여 수준 있죠. 노동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 잔액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젊을수록 훨씬 클 거 아니에요. 60대가 됐다면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들 평균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생애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아있는 앞으로 벌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벌 수 있는 수입 자체는 나이가 먹을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20대와 5, 60대의 차이긴 하죠. 그래서 젊을수록 위험 자산을 좀 많이 넣고 나이가 들수록 혹시나 자산이 많이 줄어들면 노동을 통해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지양해라, 안전자산 비중을 놀려라 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저는 어떤 측면에서 특히 ISA 같은 계좌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둘이 비슷하다고 느끼냐면 결과적으로 ISA는 3에서 5년 정도를 내가 굴릴 수 있는 걸 일반적으로 이 정도를 굴린다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계좌인 거거든요. 얘도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만기를 엄청 길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2천만 원까지 총 1억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씩 계속 넣으면 5년 동안 1억 원 넣을 수 있다고 해서 3에서 5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이 3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은 막 생애 주기적으로 거창하게 갈 거 없이 이 정도의 시간 동안 내가 이 종합 계좌에서 굴리면서 중간에 돈 쓸 일이 있냐 없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거든요. 3에서 5년 사이에 여기에 내가 1억 원 가까이를 넣어놨는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 돼가지고 그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빠지고 있는데 뭐 주식을 갑자기 큰일 있어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현금화해야 되면은 굉장히 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에서 5년이란 이 기간에 조금 더 저는 방점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중단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간 동안에 ISA에서 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 돈 쓸 일이 있냐 없냐? 저는 그걸 첫 번째 축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IS에 있는 돈은 그 안에서 수익을 내서 세금을 낼 상황이 돼야 그걸 절세하는 거잖아요. 3에서 5년 동안 여기서 돈 벌어야죠. 돈 벌 자산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게 관건인 거예요. 만약에 3에서 5년 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손익 통산에서 마이너스가 나서 낼 세금이 없다? 그걸 IS에서 왜 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내서 절세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산을 잘 택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설명드린 몇 가지 종류들 있잖아요. 그 종류들 중에서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 ETF나 고배당주 위주로 저는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중에서 뭐 S&P 500도 있고 나스닥 100도 있고 반도체 더 담은 것도 있고 아니면 우주항공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일단은 내가 오를 거라 생각하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중으로 굳이 따진다면은 그래도 나는 좀 더 2, 3에서 5년 동안 조금 더 내 성향적으로는 좀 더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주식 쪽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주식 중에서도 그러니까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중에서도 성장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비중을 좀 늘리면 되고 나는 조금 더 주가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분배금 수익으로 또는 배당금으로 좀 더 이익을 얻고 싶어라고 한다면 고배당 ETF, 국내 상장, 뭐 해외 주식 중에서 고배당 ETF 이런 것들, 국내 주식 담은 것들 위주에서도 고배당 ETF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성향에 따라 가지고 비율을 맞추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ISA 연 단위로 지금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성과급 나왔을 때 한 번에 들어가면 되나? 지금 내 수중에 5천 정도인데 2천 원에 넣어버릴까? 이런 식으로 막 한 방에 뭔가 해보려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요 3에서 5년이라는 시간도 엄청난 사이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장 보세요. 연초 대비해서 100% 올랐다가 다 빠졌잖아요. 반년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3에서 5년이면 또 얼마나 많은 시장에 출렁임이 있겠어요. 반드시 적립식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령별 운용 전략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3에서 5년 동안 내가 빼지 않고 굴릴 수 있는 돈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고 그 안에서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자산 잘 찾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걸 택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눠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런 3에서 5년 동안에 있는 시장의 출렁임에서 좀 더 위험을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슈퍼 ISA라는 게 약간 서동요처럼 나요. 서동요처럼. 얘가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부터 근데 슈퍼 ISA가 나온대 하면서 서동요만 울리고 있는 상태고요. 정부도 당연히 언급하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말만 나오고 연초에 올해 이런 거 만들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꺼내놨는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안 나왔고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내년 초에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아직 윤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긴 할 건데 슈퍼 ISA라고 불리는 걸 이제 까보면은 뭐냐 기존 ISA하고 다르게 어떤 혜택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혜택이 뭐예요? 세금 혜택이잖아요. 거기에 뭔가를 더 붙여준다고. 비과세 한도를 좀 더 늘려주거나 원래는 뭐 200만 원까지인데 일반형이 400만 원까지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분리과세 혜택도 조금 더 강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혜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슈퍼 ISA 기존보다 절세 혜택을 추가로 준다라는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형 ISA예요. 청년형 ISA는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에 청년이란 단어 들어가 있으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를 뜻하거든요. 저도 이제 막 넘었는데 어떤 곳에서는 막 39세까지도 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 만든 거, 지자체 말고 정부에서 만든 거는 만 34세까지예요. 그래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ISA이고 얘는 이제 가입 조건이 총급여, 연간 받을 수 있는 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미친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가입하면은 어떤 혜택이 좀 추가로 있냐? 원래는 이제 세금 혜택 그대로 있고 원래는 ISA를 개설을 돈주머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에서 5년 정도 또는 플러스로 만기 더 연장하면 그 이상 동안 계속 여기서 굴려가지고 나온 플러스 알파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덜 떼가는 게 혜택이잖아요. 근데 ISA에 내가 2천을 넣었든 1,000을 넣었든 5년 동안 1억을 넣었든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줬단 말이죠. 근데 청년형 ISA는 이 ISA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너가 ISA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넣었어? 참 잘했네 하면서 소득공제를 주는 거예요. 소득공제. 요거는 약간 유사한 게 뭐냐면 우리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연금계좌 세액공제 있죠.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금계좌, 연저펀, IRP, DC형 퇴직연금 이런 곳에 돈을 넣기만 해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 납입한 것만 가지고도 그냥 이체만 했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년은 ISA 조건 맞아가지고 개설하고 나서 여기에 돈을 입금한 것만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해가지고 슈퍼 ISA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을 붙였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 이 일반형은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까지고 그거 넘는 거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인데 서민형은 그게 400만 원까지예요. 400만 원까지 비과세 다 해가지고 손익통산했더니 500만 원 나왔어. 일반형에서는 이거 덜고 300만 원에 대해서 9.9% 곱하는데 서민형은 5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떼고 100만 원에 대해서 9.9% 곱하는 거예요. 훨씬 크죠. 근데 이 서민형은 연간 총급여가 5천 이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이 3,800 미친 이런 분들이 서민형 가입할 수 있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ISA가 한창 유행했던 게 2023년부터 일이에요. 그때 가입을 하셨다면 이제 3년쯤 지났으니까 만기가 막 찾아오는 거야. 나 만기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손익통산 비과세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연장할 수 있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막 손을 들고 있어요. 사실 이거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용어도 헷갈리고 ISA는요. 의무가입기간이라는 게 있고 만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해줘야 우리가 정부가 약속한 그 세금 혜택 3가지를 적용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게 3년이고요. 3년은 ISA를 유지해야 거기서 있었던 그 많은 자산들 다 이제 현금화 시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 이연 시켜줬었고 이미 손익통산 해가지고 비과세, 분리과세 매겨주는 거예요. 3년이고요. 근데 어딜 보면은 뭐 5년?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5년은 뭔 소리야? 하시는데 왜 5년 얘기가 나왔냐? 연간으로 ISA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까지고 총 이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그 현금 금액 있죠. 이체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에요. 곱해보면 5죠. 매년 2천씩 5년 동안 넣으면 1억 원이 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좀 더 뒤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매년 2천씩 붓고 5년 동안 최대로 그렇게 했을 때는 1억 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5년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만기가 5년이라거나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에요. 3년. 정리를 해보고요. ISA 만기일은 지금 증권사 앱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내 ISA 계좌 만기일이 막 9,999년까지로 돼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요. 뭐야 무슨 만기가 이렇게 무섭게 돼 있어 싶을 수 있는데 ISA 만기는 그냥 저 멀리로 밀어놓을 수 있어요. 저렇게 저기로 밀어놓을 수 있고 이런 연도는 보통 종신보험이라든지 어쨌든 만기 신경 쓰지 마 하고 이제 가입하는 것들이 9,991년 12월 31일까지로 만기 설정이 보통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의무가입 기간 지나고 나서는 만약에 가입할 때 9,999년으로 안 해놓고 막 진짜로 한 5년 정도 가입 기간이라든지 만기라든지 3년 정도로 만기를 설정해놨다면은 좀 다를 수가 있긴 한데 만약에 9,999년까지로 설정이 돼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의미냐면 3년 지났고 너는 만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원할 때 해지해. 이미 너는 도비 수리야. 너 이미 절세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 찼으니까 봐가지고 지금 너 너무 손실나 있으면 좀 기다렸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익절할 수 있으면 지금 현금화 해가지고 세금 혜택 지금 받아도 되고 선택해 라는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기가 엄청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가입할 때 이런 설정 없었고 실제 내 만기 보니까 만기가 진짜 현실적인 날짜 2026년 8월 31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럼 좀 무서운 거죠. 또는 2027년 12월 20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ISA 만기가 찾아왔어요. 9,999년 이렇게 돼 있는 분들 말고 이런 현실적인 분들 만기가 찾아오면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일단 만기 1일 기준으로 나 이거 조금 더 보유하고 싶은데 ISA에 지금 있는 계좌들 국내 주식을 내가 담지 말랬는데 담아놨더니 지금 폭삭 박살나가지고 지금 나 팔 수가 없어. 결국 ISA는 해지할 때 한번 팔아야 돼요. 현금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손익통산이라 일어나는 거죠. 안 그러면은 평가 손익이지 실제 실현 손익이 아니잖아요. 실현 손익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건데 근데 나 지금 보니까 얘 매도할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만기일 되기 3달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돼요. 만기일 당일날 못합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만기 좀 남으신 분들은
90일 전부터 아마 알림이 올 텐데 연장을 해주셔야 되고 그때 그냥 저 멀리로 밀어놔도 괜찮아. 어쨌든 만기에 가까워가지고 상황 너무 안 좋은데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안 오게끔 만기 밀어놓으셔야 되고 나는 이번 ISA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동시에 한 계좌밖에 개설을 못해요. 한 금융기관에서 한 계좌밖에 1인 1계좌예요. 그래서 나 생애 최초 ISA 할 만큼 했어. 비과세 혜택 일반형으로 200만 원 뽕 뺐고 분리과세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분들은 만기 때 이제 한번 종료를 해줘야겠죠. 1인 1계좌이기 때문에 얘 동시에 두 계좌 가입 못하고 한번 끊어주고 다음 거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만기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해지한다는 게 뭐냐? 이거 30일 지나면 ISA에서 약간 퇴마되는 것처럼 절세 통장 ISA의 성격이 사라지고 일반 계좌가 돼버리거든요. 30일 지나면. 그래서 그 전에 ISA에서 갖고 있는 이런 ETF라든지 펀드, ELS, ELD 이런 애들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놔야 돼요. 30일 이내에. 그래야 이 ISA에서 증권사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삐리릭 몇 년 동안 해서 손실 이익 이만큼 났구나, 손익통산, 비과세 이런 식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절세 효과를 매겨주는 거지. 그냥 두면은 ISA 퇴마되듯이 성격 사라지고 영혼 사라지고 일반 계좌가 돼버립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3년 동안 한 거 다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ISA 만기일에 해지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30일 내에 일단 해지하셔서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A에서 뭔가 투자해서 절세 효과를 받고 싶다면 매도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해지하고 내 인생에 다시는 ISA 없어요. 이거 아니고요. 청년도액계좌 이런 거 아니고요.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재가입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세요. 3에서 5년 정도 운영하시고 끊고 다시 비과세 리셋, 비과세 혜택 리셋 이런 식으로. 비과세 혜택이 찼다 하시는 분들이 해지하고 재가입하시는 거고요. 비과세 혜택은 무슨 나 지금 손실나고 박살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만기 3개월 이전부터 연장하는 거고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혜택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응용편이에요. 연금 계좌 얘기가 나중에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ISA는 연금 계좌가 아니에요. IRP랑 비슷하게 I로 시작해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중단기 절세 투자 계좌고요. 얘에서 이제 만기되고 나서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면 전부 이체해도 돼요. 그러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 있죠. 이거를 더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좀 복잡한데 원래는 최대 연간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까지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인정금액 한도가 900만 원까지인데 600 플러스 300 해서 근데 이 ISA 만기 금액을 이체하면 여기에 300 더 얹어줄게 라고 하는 연금 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좀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이 이걸 이용하시면 좋냐? 연금 계좌가 아직 좀 쬐끄맣고 귀여운 수준일 때 있죠. 연금 계좌를 한번 숫자 단위수를 좀 바꿔주고 싶고 나는 연금 계좌를 좀 늦게 만들어서 복리 힘을 잘 못 받을 것 같아. 얘한테 좀 힘을 더 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ISA 계좌 만기 금액의 대부분을 이쪽으로 이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 때 여러분 바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캘린더 등록해두세요. 일단 내가 가입한 ISA 만기일 체크하시고요. 만기일 연장해야 되는 상황인지 지금 계좌 상황 보시고 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으면은 30일 내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거. 여기까지. 자, JYP 숙제 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께 숙제 나갈게요. 내가 갖고 있는 ISA 만기 확인하기. 이거 너무 중요해요. 뒤에 보셔야 돼요. 우리 유통기한 확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 남았지?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 연장해놔야겠다. 또는 이거 9,999년으로 설정돼 있네. 그러면 비과세 한도는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ISA 계좌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한번 질문을 떠올려 보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어떤 것도 추천드리냐면 AI에 나 뭐 투자해야 돼? 이거 물어보는 거 완전 비추인데 AI에 제가 설명드린 거 일단 내용 좀 대략적으로 먹여놓고 내가 지금 비과세 한도를 거의 다 채운 것 같아. 또는 나 이 계좌에서 손실 나고 있어 하는 상황을 공유 주면서 만기 전에 연장하는 게 나아? 아니면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게 나아?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판단을 내려보시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AI한테
오를 자산 알려줘가 아니라 이런 선택의 순간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거. 그건 완전 추천드립니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나 무슨 숙제예요? 가입 안 하신 분들은요. 가입하는 게 숙제예요. 저는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나는 예금을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신탁형, 나는 금융사에 수수료 좀 더 줘도 괜찮으니까 믿고 그냥 맡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일임형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굴려보시면 정부가 주는 유일한 약이에요. 절세 혜택은 누리셔야죠. ISA는 꼭 필수템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